여러분, 조선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왕이 누군지 아세요? 무려 83세까지 살았습니다. 조선 역대 27명의 왕 중에서 가장 긴 수명을 누린 사람이에요. 바로 영조입니다. 52년간 왕좌에 앉아 조선을 이끈 대왕이죠. 그런데요, 이 강철 같은 왕에게 평생 숨길 수 없었던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예요. 숙빈 최씨라는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영조가 왕위에 오른 건 31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숙빈 최씨는 그보다 6년 전, 영조가 25이던 해에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걸 끝내보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움이 조금씩 옅어지잖아요? 그런데 영조는 달랐습니다.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멈추지 못했어요. 83세 늙은 왕이 어머니 사당 앞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조선 최장수 왕 영조가 평생 간직했던 어머니에 대한 뜨거운 효심, 그 속에 담긴 사랑과 한, 그리고 여러분이 몰랐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숙빈 최씨. 이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혹시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후궁의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아닙니다. 숙빈 최 씨의 시작은 그보다 훨씬 낮은 곳이었어요. 무술이라고 들어보셨죠? 궁궐에서 빨래와 청소를 담당하는 가장 낮은 신분의 궁녀입니다. 양반가의 딸들이 간택을 통해 들어오는 정식 궁녀도 아니고 그야말로 궁궐에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이었어요. 그게 숙빈 최 씨의 원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묘합니다. 숙정, 그러니까 영조의 아버지가 이 무수리를 눈여겨본 거예요. 어떻게 눈에 들었냐고요?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숙종이 밤에 궁궐을 거닐다가 달빛 아래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최 씨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정갈하고 단아했던지 숙종이 발걸음을 멈추었다는 거예요. 당시 궁궐 안에서는 피말리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대결. 여러분도 잘 아시죠? 드라마에서도 여러 번 다뤄진 그 유명한 이야기. 두 여인 사이에서 숙종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 격렬한 궁중 암투 속에서 숙종은 조용하고 소박한 무수리 최 씨에게 마음의 위안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1694년 음력 9월 최 씨는 아들을 낳았어요. 훗날의 영조, 연인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의 처지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어머니는 궁궐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무수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궁궐에서는 장희빈 세력이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 이미 세자 자리에 앉아 있었고, 연인군은 그냥 왕의 수많은 자식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장희빈 측에서 보면 눈엣 가시였죠. 야사에 따르면 숙빈 최 씨는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눈에 띄지 마라. 조용히 숨어서 살아라. 어머니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 아들이 엄연한 왕자인데 왕자답게 당당히 살지 못하게 해야 했으니까요. 자식을 숨겨야만 자식을 지킬 수 있었던 어머니의 심정. 상상이 되시나요? 실제로 연인군은 어린 시절 상당히 조용하게 자랐습니다. 정사 기록에도 연인군이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나와요. 이게 타고난 성품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당부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숙빈 최 씨는 비록 신분은 세상에서 가장 낮았지만
정말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궁궐의 무서운 정치 역학을 본능적으로 꿰뚫고 있었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았고 다른 후궁들과 세력 다툼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래서인지 야사에는 숙빈 출시에 대한 나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장희빈이나 다른 후궁들에 대한 험담은 넘쳐나는데 숙빈 최씨에 대해서는 온화하고 검소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에요. 낮은 곳에서 조용히 살았기에 적을 만들지 않았던 거죠. 1718년 숙빈 최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9세. 연인군의 나이 25이었어요. 정사 기록을 보면 연인군은 어머니의 장례 때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부모의 상에 3년간 복을 입는 게 예법이었는데 연인군은 그 이상으로 슬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슬퍼해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사에 전해지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숙빈 최씨가 병석에 눕기 전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고 해요. 네가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어미의 낮은 신분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 뿌리를 잊지 마라. 그리고 늘 백성을 먼저 생각해라. 이 말이 정확한 기록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야사니까요. 하지만 이후 영조의 행보를 보면 어머니의 이 마지막 당부가 진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724년, 경종이 제위 4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연인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31살의 영조.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수리의 아들이 마침내 조선의 왕이 된 겁니다. 꿈만 같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관을 쓴 순간부터 영조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바로 어머니의 부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게다가 영조의 즉위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신하들 중에서도 영조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수리의 아들이 어찌 보위에 오르냐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신임사화의 후유증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영조가 가장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어머니였을 겁니다. 어릴 때 조용히 살아라며 자신을 지켜주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잘해낼 수 있다고 한마디 해주셨을 텐데. 영조의 그 외로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영조는 즉위 직후부터 어머니를 위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육상궁, 한자로 풀면 기를 육, 상서로울 상, 궁궐궁입니다. 상서로운 기운을 기르는 궁이라는 뜻이에요.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영조가 어머니 숙빈 최씨를 위해 지은 사당입니다. 그런데 이 육상궁을 짓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여기에 야사가 얽혀 있습니다. 영조가 어머니의 사당을 궁이라는 격식 높은 이름으로 짓겠다고 하자 신하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무수리 출신의 후궁 사당에 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조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상상이 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무술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본인이 왕이 됐는데도요. 어머니의 신분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예법에 어긋난다 하니 대체 누구의 어머니는 높고 누구의 어머니는 낮단 말이냐. 어머니에게 어찌 귀천이 있겠느냐. 이 말 한마디에 신하들이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결국 육상궁은 영조의 뜻대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영조는 이 사당을 거의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정사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재위 52년간 육상궁을 수백 번 방문했습니다. 한 달에 여러 번 간 적도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어김없이 어머니의 사당을 찾았어요.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영조가 육상궁에 갈 때면 항상 혼자 가려고 했대요. 신하들이 호의를 서겠다, 수행하겠다고 하면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남의 눈이 왜 필요하냐며 거절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누가 옆에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을 못 하잖아요? 봄이면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었고, 여름이면 비를 맞으며 걸었고, 가을이면 단풍이 지는 길을 걸었고, 겨울이면 눈 쌓인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30대의 영조가, 40대의 영조가, 50대의 영조가, 60대의 영조가, 70대의 영조가, 그리고 80대의 영조가 같은 길을 걸었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영조가 육상궁에서 나오다가 환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과인이 이 나이가 되도록 어머니 얼굴이 생생하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가 웃고 계신다. 그 웃는 모습이 너무 그립다. 83세 노왕의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을까요? 6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도 어머니의 얼굴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니. 여러분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시나요? 영조의 효심은 사당을 짓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어머니의 무덤이었어요. 숙빈 최 씨의 무덤은 처음에 소령묘라고 불렸습니다. 묘라라는 건 일반 양반이나 관리의 무덤에 붙이는 평범한 칭호예요. 하지만 영조는 이것을 원으로 격상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원은 왕세자나 왕의 사친, 그러니까 왕을 낳은 어머니에게만 붙이는 격식 높은 칭호거든요. 묘와 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논리는 이랬어요. 숙빈 최 씨는 정비가 아니라 후궁이며 더구나 출신이 미천하니 원으로 격상하는 것은 선례에 맞지 않습니다. 전하, 예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영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왕이 된 지 이미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미천한 출신이라는 말이 왕의 귀에 꽂힐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저렸을까요? 하지만 영조는 분노 대신 논리를 택했습니다. 선례가 없다면 과인이 선례를 만들겠다. 왕을 낳은 어머니의 무덤이 일반인의 묘와 같은 격인 것이 과연 도리에 맞느냐? 어머니가 없으면 아들도 없고 아들이 없으면 왕도 없다. 이것이 예법 이전의 인간의 도리 아니냐? 이렇게 영조는 하나하나 신하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이 무려 몇 년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한 번 반대하면 물러섰다가 다시 올리고 또 반대하면 또 설득하고
영조의 끈질긴 정성에 결국 신하들이 수긍했습니다. 1744년 마침내 소령묘가 소령원으로 격상됩니다. 영조의 나이 51살 때의 일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무려 26년 만이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소령원 격상이 확정된 날, 영조가 혼자 어좌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었다는 안타까움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이었겠죠? 영조는 소령원 격상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의 규모를 넓히고 새 성물을 세우고 전담 관리인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매년 직접 소령원을 찾아가 정성껏 제사를 올렸습니다. 왕이 직접 묘역까지 행차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정성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영조는 그 시를 참 잘 쓴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지금도 박물관에 남아있는 영조의 어필을 보면 힘이 있으면서도 섬세한 필체예요. 왕답게 당당하면서도 어딘가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글씨죠? 그런데 그 어필 중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유난히 많습니다. 영조가 남긴 글 중에 정말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를 여일지 이미 수십 년이요. 내 나이 또한 늙었으되 그리운 마음은 해가 갈수록 더하니 어찌 이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이 글을 영조가 70대에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70대 노인이 이미 50년 전에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쓴 글이에요. 보통은 세월이 지나면 그리움이 옅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조는 해가 갈수록 더하다고 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움이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효심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야사에는 더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영조가 만년의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촛불을 켜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듯 글을 썼다고 해요. 받는 사람이 없는 편지입니다. 이미 50년 전에 떠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 글을 다음 날 아침에 육상궁에 가져가서 태웠다고 합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어머니가 읽으실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요.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야사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영조의 문집에는 어머니를 향한 시와 글이 여러 편 실려 있어요. 그러니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또 하나 정말 따뜻한 야사가 있는데요. 영조가 한 번은 조정에서 신하에게 불쑥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 어머니는 살아계시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신하가 당황하면서 예, 건강하십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영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찍 퇴청하여 어머니를 찾아뵈어라.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과인처럼 늦은 효도는 효도가 아니다. 왕이 신하에게 퇴근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를 만나러 가라는 이유로요. 이 일화는 정사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많으시죠? 혹시 요즘 연락 자주 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 한번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776년 영조의 마지막 해입니다. 이때 영조의 나이 83세.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어요. 기력이 떨어져서 조정 업무도 제대로 보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사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죽기 얼마 전에도 육상궁을 방문하려 했습니다. 신하들이 전하의 옥체가 편치 않으시니 무리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만류했지만 영조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야사에 전해지는 영조의 마지막 육상궁 방문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이미 혼자 걸을 힘조차 없었던 영조가 가마에 실려 어머니의 사당에 도착했어요. 환관들이 양쪽에서 부축해서 사당 안으로 모셨습니다. 영조는 어머니의 위패 앞에 간신히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정말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위패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영조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가 이제 곧 갑니다. 이승에서 다하지 못한 효도를 저승에서라도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환관들과 궁녀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83세 노왕이 어머니 앞에서는 그저 한 사람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왕관도, 용포도, 52년의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그냥 어머니가 보고 싶은 아들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영조는 이어서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과인이 52년간 보위에 있으면서 많은 일을 했으되 한 가지 한이 있다면 어머니에게 왕의 어머니다운 대우를 살아생전에 해드리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52년간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탕평책으로 당쟁을 줄이고 균역법으로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조선의 중흥을 이끈 성군이에요. 수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한으로 남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였다니. 이것이 영조라는 인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영조는 그의 음력 3월 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숙빈 최 씨가 떠난 지 58년 만이었어요. 58년간의 그리움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아니, 어쩌면 58년간 이어지지 못했던 모자의 정이 드디어 이어진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가시면 칠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와대 바로 옆이에요. 이곳에 영조가 어머니를 위해 지은 육상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300년 전 영조가 어머니를 만나러 걸었던 그 길이 아직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일반에 공개되어서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파주에는 소룡원이 있습니다. 영조가 묘에서 원으로 격상시킨 바로 그 무덤이에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영조의 정성이 느껴질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영조의 이 효심이 손자에게도 전해졌다는 겁니다. 영조의 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정조예요. 정조 역시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할아버지와 비슷한 일을 했거든요. 아버지의 무덤을 혈룡원으로 격상시키고 수원 화성을 지어서 아버지 곁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영조가 어머니를 위해 했던 것과 꼭 같은 패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정조의 이런 행동이 할아버지 영조에게서 직접 배운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효심이라는 것이 핏줄을 타고 대를 이어 전해진 거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닌가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조에게 어머니는 단순히 그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뿌리 같은 존재였어요.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컴플렉스가 평생 따라다녔지만 바로 그 무수리, 어머니가 가르쳐준 겸손과 인내심이야말로 52년간 왕노릇을 할 수 있게 해준 진짜 힘이었으니까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영조의 그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과인처럼 늦은 효도는 효도가 아니다. 300년 전 왕의 이 한마디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혹시 부모님께 요즘 연락 안 하신 분 계시면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전화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몰랐던 역사 속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영조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